1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카드에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만날 인연.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앞서서 여러분의 성향은 어떤 성향인지, 여러분의 성향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카드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매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의 이목을 끌만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열정도 엄청나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대한 열정을 엄청 뿜어내는 그런 성향이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뭔가 맺고 끊는 것도 확실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람이건 어떤 상황이건 혹은 뭐 동물이 됐건 내가 애정이 가는 것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케어 이런 부분도 되게 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사람을 살뜰히 살피고 챙기고 거기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책임감도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다 라고 보여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돈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가면 나도 모르게 돈을 이렇게 씁니다. 마음이 가는 만큼 뭔가 사주고 싶어진다거나 선물을 하고 싶어진다거나 그런 감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이럴 정도로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은, 하물며 폼나게 쓰는 그런 성향의 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면에 따뜻한 부분이 되게 많은 분이신데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을 좀 차갑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첫인상이 조금 쌀쌀맞아 보인다거나 좀 차가워 보인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 조금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단순한 면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라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뭔가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만의 기준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씩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와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좁히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상대방의 성향,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3개월 안에 만날 그 사람의 성향이나 특징. 지금 카드로 보자면요. 상대방은 경쟁심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뭔가 지는 거 너무 싫어하고요. 이 진다라고 하는 거는 설령 이 대상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나의 애인이다라고 하더라도 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겨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 내가 틀릴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좀 강하신 분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만큼 내가 틀리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은 좀 세심한 거고요. 예민한 부분도 있어요. 뭐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민하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민하고 세심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자분이라고 해도 털털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은 조금 뭐 여자분이라도 남성적인 성향이시라면 이 상대방은 설령 상대방이 남자라고 해도 여자 같은 그런 성향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질 정도로 섬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촉도 좋아요. 촉이 좋고 섬세하고 예리하고 그런 면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경쟁심이 있다 보니까 의뢰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나하고 남을 비교한다든지 그렇게 남을 의식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또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기는 또 되게 잘해요.
그러면서 조금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도 있어요. 개인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융통성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융통성도 있고 뭐 요때 되면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면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서로가 너무 달라서 끌리고 다른 면에 끌리는 거죠. 나하고 다른 모습에 끌리고 다른 생각에 끌리고 거기서 매력을 느끼고, 근데 또 막상 만나보면 정말 그 다른 부분 때문에 좀 티격태격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배우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시너지 효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이 상대방이 매력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상당히 매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도 매력은 넘치는 분이에요. 하지만 끼가 많다거나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냥 이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타고난 매력. 내가 그냥 꾸미지 않아도 매력 어필이 가능한, 뭐 소위 외모가 출중해 보여요. 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사람을 보면 우와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외모를 가지지 않으셨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좀 끈기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 먹고 막 하다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스리슬쩍 이렇게 뒤로 꽁무니를 빼버리는 그런 성향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우쭈쭈 해주면은 그러면 끝까지 잘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도 좀 기분 나쁘고 욱하고 이러면은 아이 모르겠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우쭈쭈를 해주면서 관계를 계속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 정말 뭐 이렇게 좀 엄마 아빠가 애를 케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면서도 칭찬도 해주면서도 이끌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죠. 뭐 그렇다고 대놓고 잔소리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되게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되게 칭찬을 하면서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좀 숙제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하고 관계는 서로 너무 다르다는 거. 연애의 속도도 다를 거고 표현의 방식도 다를 거고 다른 부분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생각할 때는 좀 나의 기준에서 이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서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판단하시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왜 그러는지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되게 막 귀찮아하면서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매사에 이분하고 상의를 한다거나 좀 물어봐 준다거나 이 사람이 조금 아는 척을 할 만한 기회를 주면 좋아하죠. 네. 좀 해맑은 아이 같은 기질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면 귀여워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이분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상황,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 우와, 이건 여러분 마치 원래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 원래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이미 마음에 이분을 담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쩜 짝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 혹은 우리가 이별을 했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크게 남아 있어서 재회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정말 상대방이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상대방을 짝사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은연중에 서로가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이 관계가 좀 확실해지는 그런 상황, 계기가 생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카드만 다 뽑았냐. 그래서 이 관계는 막 대놓고 알고 있던 관계이거나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했었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별을 한 상황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예측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온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튼 이분하고 여러분하고는 서로가 둘 중에 어느 한 분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대상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떨지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 정말 와, 너는 내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이 가득 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는 목표물이고요. 여러분을 상당히 욕심내고 있고요. 사실 이분이 아무나를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우아할 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이런 이분 눈에 여러분이 우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와, 너는 절대 못 놓쳐. 욕심도 많다고 했잖아요. 아무한테도 안 뺏길 거야. 그 마음이 딱 생겨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되게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눈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뭔가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불사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카드에서 이 사람은 정말 와,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엄청난 인연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거다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만나고 나서 관계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서로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의심을 하게 된다거나 눈치를 보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게 맞을까? 자주 못 보니까는 뭐 별 생각이 다 드나 봐요. 그래서 조금 고민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셔서 기혼자다라고 하신다면 이 상대방하고 좀 삼각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연애를 할 때는, 시작할 때. 그래서 서로 이 만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은, 조심스럽게 서로 눈치 봐가면서 만나야 하는, 막 그렇게 드러내놓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우리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면 초반에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좀 거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좀 제약을 받는다거나 아직까지는 좀 자주 만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관계라거나, 그래서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은연중에 좀 뭐랄까 의심이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운한 감정도 좀 생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다툼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다툼이 심해지면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감정하고 별개로 별거 아닌 걸로 싸우게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서로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여러분하고 관계를 이어가시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분이 여러분을 정말 애정한다, 여러분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또한 이분에게 애정 표현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좀 이 겉으로 입 밖으로 표현은 다는 못하지만 불안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하고 자주 못 본다, 연락을 자주 못한다 이러면 좀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좀 회피적인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주구장창 연락하고 주구장창 막 이게 나 어디에 있어, 너 뭐해 막 이러면 초반에야 좋아서 그러나 보다 싶지만 시간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좀 귀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분한테는 막 그렇게 자주라기보다는 서로 어느 정도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선만큼은 내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표현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진짜 3개월 안에 만난다고 했는데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되려면 이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면, 그리고 이 사람하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드에서는요, 여러분이 뭘 그렇게 그닥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떤 일상, 거기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그저 언젠가 나에게 누군가가 생긴다면, 그러면 이라는 꿈을 가지시고 그냥 하루하루 일상에 열심히 임하다 보면 어느 날 그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날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그 감정을 표현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취미생활도 하고 조금 이렇게 왜 나의 하루하루를 좀 윤택하게 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이 꿈을 꾸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 생긴다면 이라는 꿈을 꾼다는 거는 그냥 정말 왜 나의 꿈에 부합하는 나의 모습을 위해서 내가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뭐 외모를 가꾼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책을 좀 많이 읽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하고 만약 만났을 때 어느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 카드를 뽑았어요. 근데 이 카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감정 표현 상당히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건 좋다, 이건 아니다, 난 서운한 건 서운하다, 싫은 건 싫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감정 표현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나 너무 화가 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나는 게 왜 화가 나는지를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정말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는 건지 서운해서 화가 나는 건지 그런 부분들 잘 확인을 하셔서 그 표현을 할 때도 나 너 이렇게 했을 때 나 사실 서운했었어,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야 나 진짜 서운하거든,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가 더 생겨요. 상대방은 상상력도 상당히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한테 표현할 때는 정말 이렇게 담백하게, 그런데 명확하게 그런 표현들을 너무 감정적이지 않게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감정적이지 않게 내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죠. 막 기분 나빠하면서 야 너 이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도 너무 보고 싶어, 너 만나서 너무 좋아, 이런 표현들은 당연히 참 많이 해줄수록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설령 상대방의 감정이 궁금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할 때 너는 어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너 나 좋아해? 왜 좋아해?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할 때 넌 나 좋아?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상대방이 답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여튼 여러분들은 감정을 어떻게 서로 표현하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거기에서 서로가 오해가 쌓일 수 있고 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가 오해가 돼서 또 다툴 수 있으니 주의합시다 라고 카드에서는 이야기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꼭 너무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 이쁜 연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 카드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카드에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만날 인연을 살펴볼 건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하다, 그죠? 자, 먼저 앞서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과 특징을 가지신 분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격이나 성향이 너무 깔끔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깔끔하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한번 마음 먹으면 웬만큼 쭉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분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할 때, 말로 표현을 할 때도 좀 단호한 표현, 혹은 정말 뭐 똑부러지게 표현하는, 그래서 가끔은 조금 차가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좀 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특유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한 번씩 쓴소리를 해주는데 그 쓴소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도 잘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래요. 자, 요 정도로 살펴보고 우리 상대방의 성향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성향. 상대방은 살짝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상당히 좀 예민함이 있으신 분이다. 되게 많이 꼼꼼하신 분이실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촉도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또 책임감도 엄청나게 있으신 분이시고, 자기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자책도 좀 심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뭔가 이 드러나는 매력이 상당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뭐랄까, 겉으로 보여지는 매력이 좀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뭔가 여러분이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것 또한 좋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매력이 있는데 근데 뭔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조금 뭐 집들이 집순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정 자기 사람한테 더 치중하는, 그래서 뭐 이 사람의 정말 진짜 성격은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만 볼 때는 이 사람 되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뭔가 사람들도 잘 챙기고 이런 성향이거든요. 일 잘한다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막상 정말 친하면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내면의 갈등을 고스란히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상대방이 남자분이라고 해도 진짜 보통 여자들, 생각 많은 여자분들이 그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파고드는 것처럼 생각이 많아요. 그만큼 좀 진중하기도 하고 생각을 이렇게 폭 넓고 아주 깊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또 이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력은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책임감, 카리스마 이런 게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분한테 혹 하고 반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궁합적인 면을 보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는 게 어려워요. 자, 이 얘기는 믿음과 신뢰를 끊임없이 준다고 해도 이상하게 서로의 관계에서는 계속 불안해. 이 사람이 나 말고 혹시 다른 사람 있지 않을까? 이 사람 진짜 날 좋아하는 게 맞을까? 서로의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관계예요. 서로 정말 좋아서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날까요? 이런 이분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만날까? 오잉. 자, 지금 카드에서 보면은 일단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건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에 대해서
매력을 상당히 많이 느끼기는 하지만 이 사람 서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조금 갈등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혹은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좋아서 이렇게 왜 호감 표현을 하고 뭐 이러는 과정 중에 뭐 썸 타는 기간이 좀 길어진다거나 되게 애매모호하게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관계이지 않을까 라고 지금 카드에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이 투코인이 앞에 떡하니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두 분 사이가 끝났다가 다시 이어지는 관계, 그러니까 재회의 기운도 조금은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분명히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만나게 된 그런 상황. 근데 오히려 다시 만났을 때는 더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이 있고요. 마음이 더 좀 막 급해지는, 더 많이 표현하고 싶고 더 많이 애정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진짜 뭐 빨리 내 걸로 다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지는 관계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한다, 알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카드 전체로 보면 어떤 모습으로 만났건 간에 서로에 대한 애정은 상당히 크고 그 애정 그냥 그 순식간에 빠져드는 그 매력에 풍덩해버리는 그 서로가 욕심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관계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령 아까 얘기한 것처럼 썸을 좀 길게 탄다, 썸 타다가 좀 관계가 한번 틀어진다, 그렇다고 해도 다시 정말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그 찰나부터는 서로의 관계가 되게 빠르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너무 궁금하고 내 거 하고 싶고 욕심내게 되고 너무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별했다 다시 만나는 상황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별한 지가 조금 시간이 됐을 수 있어요. 좀 몇 달 혹은 뭐 좀 뭐 이제 와서 연락이 왔다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다시 닿아서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뭐 끝난 지 얼마 안 된 관계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은 어떨까요? 자, 근데 카드를 보면요. 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 관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자기가 일 때문에 바쁘다든지 뭔가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집중을 하다 보니 여러분에게 좀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살짝 들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치만 그 현실적인 부분이 아무리 문제가 되고 이 사람한테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끝끝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 여러분들에 대한 욕심,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만약에 이별을 했던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히 커져서 연락을 할까 말까 되게 많이 갈등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연락을 해서 다시 재회가 됐건 간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엄청 많이 났고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신중하게 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넌 내 걸로 다시 만들 거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좀 많이 커져서 이 관계를 다시 지금 3개월 안에 시작하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여러분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썸 타다가 중간에 잠깐 틀어져서 연락이 끊겼다라고 해도 이 사람 머릿속에 여러분이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이 관계,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관계 어떻게 흘러가나요? 어떻게 흘러가나? 자,
자,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조금은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가 좀, 마음에 없는 다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정의 골이 좀 생길 수는 있다. 근데 또 그래 놓고서 다시 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둘 중에 한 명이 쉽게 믿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고 다투고 괜한 소리 하게 되고 상처 주고 욱하고, 근데 그래 놓고 아차 싶어서 또 다시 또 아이고 알콩알콩하게 또 잘 지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뭐 여기서 다툼이 좀 심해지면 해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이분하고 만날 때에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잘 챙기시면 그러면 이 관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3개월 안에 만날 이 사람하고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노력 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지난 연애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다면 그건 조금 마음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아직 옛 기억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기억들, 혹은 내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어떤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존감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사실상 연애 자체에 좀 의욕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서도 쉽사리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혹은 다가오는 사람을 쉽사리 믿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연애는, 지난 어떤 경험들은 그냥 지나간 일이다 라고 좀 마음을 털어버리시고 그냥 앞으로 다가올 미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의 감정 상태로라면 연애를 했을 때 틀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부터 잘 추스르고 뭔가 자존감을 좀 끌어올리고 활력을 좀 되찾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로라면은 정말 괜한 걸로 계속 싸우게 돼요. 이 상태로 연애를 하게 되면. 그리고 끝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막 상대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을 갑과 을 중에 을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셀프로다가 막 을이 된다는 거예요. 자처해서.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 말 다 하지 않고 무조건 참을 수 있는 성향도 아니고, 실컷 참다가 어느 날 팍 터뜨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간 상황이 나한테 또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설령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과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지나간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지나간 일은 마음속에서 털어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카드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는 여러분들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 관계를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를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조개 껍질이에요.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첫 번째, 마음이 간다고 해서 돈을 막 쓰시면 안 돼요. 금전 거래는 확실하게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사람한테 감정을 여러분들이 이쁘게 잘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막 되게 기분 좋고 고맙고 이런데도 뭔가 삐딱하게 표현을 한다거나, 혹은 상대방의 말에 내가 조금 삐딱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 감정을 표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설령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뭔가 마음을 다 표현해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많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를 연구하고 이 사람이 표현을 하게끔 하는 말로 이 사람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너는 왜 감정 표현을 안 해? 이렇게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관계 자체가 잘 끌고만 가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카드에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보다 점점 서로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신뢰하는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관계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다스리고 마음속에 있는 지난 어떤 상처, 아픔 이런 것들 조금 뭐 셀프로라도 좀 치유를 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관계에 건강한 마음으로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카드에서 보여지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카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만날 인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떤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성향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좀 잘 맞춰주는 성향입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잘 맞춰주고 협동심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 누가 보면 되게 좀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을 많이 챙기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또 사람들이 또 그만큼 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집에만 있으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집에만 있기엔 답답해. 그것도 뭐 어쩌다 한 번이지. 여러분들은 조금 외향적인 성향이실 분일 가능성이 높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막 챙겨주는 것도 챙겨주지만 뭔가 좀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은근히 말 한마디 한마디 좀 조심성 있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가진 매력이 정말 엄청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돈도 좀 쓰는 성향. 그래서 지금 카드를 볼 때는 굳이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돈을 쓸 이유가 있을까? 밥을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살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대방, 이 석 달 안에 만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카드에서는요, 이 상대방이 좋게 얘기하면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신중하고 참을성 많고. 근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하고 잘 맞아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왜 끌어안아 포용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밖으로 나가고 좀 외향적이고 이런 성향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뭐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도 정말 아는 사람들, 되게 안지 오래된 사람들,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집돌이 집순이일 가능성도 높고요. 여러분하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게
뭐랄까, 여러분과 이분이 서로가 달라서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마치 새로운 세계를 계속 보여주고, 이분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접하면서 자기에게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해주는 그런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낀다? 여러분에게 많이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상대방이 전혀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다, 혹은 자기 강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진 않아요. 이 사람도 자기 소신이 있고 자기 카리스마가 있긴 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좀 많이 맞춰주려고 애쓰고 참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만나도 너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한 번씩 이분이 뭐랄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자, 여러분들 서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절제가 안 되는, 그거 말고는 사실상 두 분 사이에는 크게 안 좋은 부분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다 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좀 리드해서 좀 밖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막 이렇고 저렇고 속내를 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기기만 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속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그 속마음을 표현할 때 그것에 대해, 그런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이해를 하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디테일한 그 마음의 단계들이 있어요.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막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어쨌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분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은 조금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주 복잡해. 아주 복잡하고 좀 뭐랄까, 이 섬세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계속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의 관계는 이분의 속마음이 뭔 생각인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관계예요. 더불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들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번 마음에 담으면 가급적이면 끝까지 가려고 하는, 한번 뭐에 꽂히면 그냥 그거밖에 안 보이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심할 거리가 없어요. 신뢰해도 돼요. 다만 이 사람이 속마음이 뭔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한다거나 궁금해하고 그 답을 이 사람에게 또렷하게 듣고 싶어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좀 답답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상대방이 마음속에 애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잔정이라고 하죠. 잔정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근데 겉으로만 딱 봤을 때는 사람이 조금 차가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이 차가워 보인다는 거는 너무 사람이 현실적이거나 아니면 좀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왜 저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표현일 뿐이지 이 사람 자체는 잔정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냥 표현만 그렇게 할 뿐이라는 거,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평소에는 여러분들 잘 지내다가 한 번씩 되게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시점, 더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이거는 음력으로 5월 정도, 요때쯤이 됐을 때는 서로 좀 예민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럴 땐 좀 부딪힐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두 분 관계는 크게 문제될 게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을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자, 지금 이 카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욕심내던 사람입니다 라고 카드에서 보여지고, 이분은 여러분들이 알던 사람이에요. 전혀 새로운 사람 아니고 알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서로가 조금 멀어지게 됐는데, 근데 다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뭔가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자주 만났었는데 멀어졌다.
그래서 한동안 소식 못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만날 기회가 됐다. 뭐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친구다. 근데 뭐 학교가 바뀌고 이러면서 서로 소식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우연찮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 예전에 나를 짝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우연찮게 내가 이 사람 보게 됐는데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졌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가 됐건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알던 사람하고 다시금 가까워지면서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할 수 있을 만큼 지난 시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사실상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기억은 하고 있었고 한 번씩 잘 지내나 궁금해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마주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막 갑자기 확 가까워진다기보다는 뭐 서로 친구처럼 연락을 한다거나 아는 사람으로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서히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떨까?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상대방이 성향이 조금 고리타분한 부분은 있어요. 아까 전에 이 명리 카드에서도 보면은 이 상대방이 좀 왜 조선시대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뭔가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카드를 봐도 이 상대방은 확실히 좀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고집도 상당히 좀 강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목표물로 정했습니다. 난 너로 정했어. 그래서 여러분하고 좋은 관계를 끌고 갈 거다라고 하는 각오가 아주 확실하고요. 그 각오를 정말 그 행동으로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더욱이나 이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은 정말 욕심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없어. 너무 욕심나요. 여러 가지의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마치 여러분만 그냥 따라가면 여러분이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해도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그리고 그냥 여러분만 옆에 있어도 그냥 마냥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인지 그런 모든 부분을 여러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이 정도라면 정말 괜찮은 관계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많이 애정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만났을 때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어떤 현실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안에 대한 어떤 상상력, 끝없이 이어지는 그 상상이 멈추질 못해서 그래서 이 불안감이 생기고 이 관계가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다툰다든지 오해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뭔가 갑자기 크게 다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관계가 이게 좀 우여곡절 겪을 수 있어요. 서로 좀 애매해지는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옳은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갈등 고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죠. 일적인 부분이 됐다거나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어떤 안 좋은 일이 탁 생기면서 이 연애에 신경을 다 쓰지 못하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막 연애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버거운, 부담스러운, 잘 해내고 싶은데 잘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결국에는 우리 관계가 서로 다시금 서로를 찾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서로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밖에 없어가 됩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우여곡절을 한 번은 겪어야 돼요. 한 번은 이 관계에 대해서 갈등하는 그 타이밍은 겪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까지 이 사람하고 이 관계를 잘 끌고 가려면 이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 어떻게 해야 이 사람하고 잘 만나질 수 있을런지 봅시다. 제가 지금 카드를 볼 때는 여러분이 이분한테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행동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도 어떤 여러분들의 완강한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 나는 이런 사람 만날 거야. 나는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의 틀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그 틀만 고집하다 보면은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은 만나기 어려워요. 그리고 3개월 안에 연애하기 어려워요. 자, 그러니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정해놓은 기준의 틀을 조금 깰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은요, 여러분들이 첫눈에 봐서 반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얘랑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 자꾸 뭐 대화를 해보다 보니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더 궁금해지고 좋아지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을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석 달 안에 누군가를 만나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변에 지금 이 카드 리딩을 들으시면서 얘가 걘가? 얘가 걘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한테 연락을 한번 해서 야, 오랜만이지? 잘 지내? 이렇게 한번 연락을 툭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연락을 기회로 이 관계가 조금 발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계, 이분하고 여러분하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 사람을 만나고 우리 관계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플라워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 카드 밑에 보면 액션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감정 표현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을 움직여서 하는 감정 표현,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스킨십, 애정 행각이라고 하죠. 그런 스킨십이 되게 중요한 관계예요. 너무 좋아 죽겠으면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손도 잡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뭐랄까 육체적인 관계, 스킨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관계는 더 돈독해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함께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함께 집 밖으로 나가서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이렇게 서로가 집 밖에서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트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집 안에만 있으면 사실 이 관계는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가 좀 식상해질 수 있어요. 얘랑 만나는데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 잘 끌고 나가시려면 데이트 계획을 미리 잘 세워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번 주는 어디 가자. 이번 주에는 뭐 하자. 이렇게 자꾸 밖으로 나가서 뭔가 돌아다닐 수 있는, 함께 많은 곳을 보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그런 데이트가 돼야 서로의 관계도 더 좀 잘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혼자 살아서 두 분의 어떤 진한 애정 행각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런 상황도 가급적이면 집보다는 밖에 나가서 돈 주고 뭐 이렇게 호텔을 간다거나 펜션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좀 익숙한 집이라는 공간 말고 집 밖을 나가서 어딘가에 새로운 장소가 훨씬 좋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아무쪼록 이분 만나서 이렇게 뭔가 열정을 표현하고 열정을 드러낼 수 있고 함께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관계에 한번 잘 끌어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3번 카드 여기까지 다 리딩 했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카드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만날 인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의 성향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카드에서 보여지는 거는 여러분들 머리가 엄청나게 좋으신 분들 같아요. 특히 잔머리 엄청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임기응변에도 상당히 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 보면요. 타고나게 뭔가 금전복, 재물복 이런 게 있으신 분들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재물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은 집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막 그렇게 쪼들리고 막 하루하루 돈 때문에 힘들고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카드로 볼 때는 직업도 뭔가 전문직에 종사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배우고 그 배운 걸 사람들에게 할애하는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의사 혹은 변호사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일 수도 있고요. 혹은 하다못해 내가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그래픽 뭐 이런 걸 배워서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악기나 뭐 음악, 운동 뭐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종류가 점점 많아지네. 또 어떤 분들은 은행원도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세무 쪽 혹은 세무회계 뭐 이런 쪽에 계실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뭔가 내가 배워서 배운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그 드러내 보인 걸 가지고 나의 실력을 인정받고 그 인정받은 걸로 또 희열을 느끼고 그게 또 나의 돈이 되고 뭐 그런 성향 그런 분이시지 않으실까라고 보여져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요, 여러분들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어 보여요. 차분해 보이고 안정적이어 보이고 이게 마치 정말 가진 사람의 여유 같은 그런 여유로움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떠벌리듯이 우와 뭐가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차분해요.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 분위기죠. 차분한 분위기. 그 차분한 분위기에서 그 차분한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안정감이 있는데 근데 또 여러분들이 내면적으로도 그런가 보다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상 지금 제가 카드로 볼 때는 성격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가 보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낯선 거를 좀 이렇게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보이고요. 뭔가 앞뒤가 다 막힌 그런 분들은 아니세요. 좀 열려있는 사고? 그러네요. 이게 마치 가급적이면 내 사람들한테는 한도 끝도 없이 다 이해를 해주고 싶고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분인 것 같은 의리가 상당히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은 어떤 성향이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특징. 참 여러분들은 매력도 엄청 넘치는 분이세요. 이 매력은 타고난 매력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하는지를 알고 태어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꾸민다든지 아니면 뭐 예의 범절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되게 매너가 좋은 분이다 이런 느낌도 받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3개월 안에 만나게 될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떤 우와 이렇게 궁합이 좋을 수 있나? 자 지금 이렇게 보면요 단순한 궁합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1, 2, 3, 4번 본 중에 궁합이 가장 좋아요. 단순하게 보자면 그리고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끌리거든요. 여러분들도 물론 이 사람이 되게 끌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분 성향 자체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기는 하신 분이에요. 심리적으로도 조금 센시티브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겉으로 드러내냐, 그러진 않아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냥 혼자 생각하고 그러다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좀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좀 느긋한 면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자, 그리고 근데 이분도 머리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분도 뭔가 이렇게 왜 공부 머리도 좋고 잡머리도 좋고 응용력도 좋고 이분도 뭔가 이 둘 다 브레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네요. 자, 근데 이분은 마치 인복을 타고난 사람 같아요. 내가 뭘 별걸 안 해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나를 상당히 좋게 봐주고 그리고 이분은 좀 엄친아 같은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막 이렇게 화가 난다고 욱하거나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나도 차분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상황은 가급적이면 좀 차분하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에서는 이건 마치 이렇게 발작 버튼처럼 이렇게 버튼이 딱 눌려지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은 새침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는 좀 말을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말하기 싫어하고 그때는 조금 회피를 할 수 있겠다. 그러고서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이럴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데 뭐랄까 좀 강당이 있으신 분이죠. 이분은 내면도 외면도 좀 단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되게 센시티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센시티브한 부분이 이 사람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욱해서 이분하고 다퉜다 그러면 서로가 사실 지금 카드로 볼 때는 회피형의 기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분 안 좋으면은 생각해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충분히 자기 혼자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판단을 할 기회를 준다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책을 하고 여러분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이 너무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하고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크게 걱정할 게 있나? 이렇게 잘 만나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 정년기다 그냥 결혼하셔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좀 많이 맞춰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정말 뭔가 문제를 삼을 만한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좀 더 봅시다.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현재 카드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서로가 어떤 깊은 관계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같이 일하는 공간 혹은 뭐 학교 뭐 혹은 함께하는 모임 뭐 이런 데서 알던 사람이었지 않았나. 평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고 그냥 적당한 친분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서로가 좀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고 마음에 들고 저 사람 괜찮네 이러던 중에 이분하고 이렇게 뭔가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서 서로의 그 현재 시점에 좀 공허함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다가 관계가 발전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뭐 꼭 우리의 외로움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문득 내가 외로울 때 이 사람하고 뭐 차를 마시게 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뭐 이런 기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뭐랄까
친구 같은 느낌으로 기대기 시작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그렇다 할 이슈가 없을 수도 있어요. 조만간 어느 시점에 이 사람하고 갑작스럽게 확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지금 카드에서 보면요. 일단 처음 카드가 이렇게 텐컵이 나서 얼만큼 좋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어떤 감정, 아, 이 사람 너무 괜찮다라고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끌려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좀처럼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의 발전을 할 만한 상황이 안 생긴다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이 한동안은 조금 답답해하고 깝깝해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기 나름 어떤 감정 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못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상대방이.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에 아주 확신이 차거든요. 나는 진짜 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딱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단 이 관계 끝까지 가보자 라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설령 만나다가 끝이 날지라도 나는 너하고 끝까지 관계를 끌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은연중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받는 상처가 있나 봐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관계는 계속 어떻게든 나는 너하고 잘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싶은 그 마음이 커서 우울하기도 하다. 정말 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그 우울함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을 상당히 욕심내게 됩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둘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카드에서는 첫 번째 카드에서 이렇게 투 컵이 탁 떠가지고 여러분들의 관계,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면서 되게 이쁘게 시작합니다. 상당히 열정적으로 서로가 이 관계를 잘 끌고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된다. 정말 애정 표현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둘 사이에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서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에 대한 감정,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 혹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전혀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현실적인 고민인 거지. 말 그대로 아, 어떡하지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 나 이제 싫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 자,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은 계속 가고, 그러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 갑작스러운 상황이 혹시나 이별하는 거면 어떡하나 싶어서 이렇게 카드로 봤더니 그건 아니고 서로 어떤 미래에 대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그래서 뭐 뭔가 이 미래 시점에 우리가 함께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에 대한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거론이 돼서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도 있고 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이 관계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생기면서 서로가 조금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 자주 보지 못해서 조금 안달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뭐 여러분들이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회사에 이직을 하면서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자주 못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사를 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출장을 가는데 엄청 긴 기간 가게 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결국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마음을 먹고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 이건 그때 고민하셔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관계가 순조롭게 잘 흘러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하고 잘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만나려면 이 3개월 안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작정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감정 표현을 해오길 바라고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되게 사회적 지위도 괜찮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청 괜찮은 어떤 연애 대상, 내가 생각하는 꿈에 그리는 이상형,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애정 표현을 해오기를, 나 너 좋아를 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카드에서 볼 때는 그 상대방은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한다라고 해도 자기가 먼저 선뜻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친해지고 우리가 정말 사귀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런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이제 막 이렇게 알아가고 있고 호감이 생겼고 이런 사람에게 초반에 나랑 사귈래? 연애할래?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잘 못해요. 좋아도 좋다는 말을 이렇게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 썸 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좀 다가가야 합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나 너한테 너무 매력을 느껴, 나 너 너무 좋아해, 뭐 이런 표현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커피 마시러 갈래요? 뭐 밥 먹으러 갈래요? 뭐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둘이 정말 가까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습관처럼 질들여진다 그러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 그렇게 리드하고 여러분들을 따라가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로 질들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그 일상이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집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여러분에게 빠져드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섣불리 먼저 다가가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물론 제가 지금 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행동력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서 마음에 들면 그냥 뭐 밥 한 끼 할래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맥주 한잔 할래요? 뭐 이 정도, 가볍게 맥주 한잔 할래요?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제의를 한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 상대방이 점점 여러분들의 매력에 빠진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런 걸 잘 못하거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만날 이 새로운 이성, 이 사람하고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관계를, 우리가 연인이 되어서 만나갈 때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라고 지금 카드에서 물어봤더니 트리 카드가 떴어요. 이 나무 카드가 하는 이야기는요, 어쩌면 여러분들 관계가 정말 여러분들이 결혼 정년기다 라고 하면 이 가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의 가족이 이 연애에 감나라 배나라 막 이렇게 좀 개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 마음을 먹게 되는지, 뭐 어쩜 아까 여기서 얘기한 이 타워 카드가 그런 외부의 자극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관계 자체가 얼마만큼 더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런지 기한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과 이 상대방이 서로 잘 맞춰가기만 한다면 정말 죽는 날까지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함께 인생이라는 나무를 이렇게 뿌리를 땅에 탁 박고서 함께 이 나무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관계. 자, 그래서
어떤 관계로 끌고 나가는지에 따라 완전히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났다가, 마음에 계속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봐 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맞춰가고 이분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잘 스며들어 가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는요, 중간에 이렇게 가지치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 자꾸 가지치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나한테 뭔가 단점이, 이 관계를 잘 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단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부분들 보완해가면서 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트리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연애를 해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타워 카드에서, 이 타워 카드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속도 위반을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 속도 위반을 하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으신다면 적절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미리 뭐 피임을 하신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관계가 충분히 우리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관계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참 잘 맞는 관계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런 에너지보다 여러분이 이분을 좀 끌고 가는,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놓고 막 끌고 간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 이거 할까? 우리 여기 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리드를 해나가는 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4번 카드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